2016년도 3회 시행, 2016년도 10월 22일 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1년에 3번 봤어요, 정기시험을. 그리고 작년 2017년서부터 정기시험을 2번만 봅니다. 2번만 보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2번만 보자, 이거 얘기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2번만 봅니다. 자,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는 뭐예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킨 거죠. 아날로그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보기에 아날로그화 시킨 복합 구성 매체다, 이게 틀린 거죠. 디지털화로. 다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아까 우리 했던 거, 제어와 처리. 제어에는 뭐 있다 그랬죠? 제어에는 제어 프로그램에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콜 프로그램. 아까 우리 1번 문제 안 나와있지? 1번이 아니라 8번 83페이지에 8번에 관한 문제.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가 해당되지 않는 것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어 안에는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콜, 그 다음에 작업관리, 데이터관리, 자료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제어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처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나눈다. 잠깐만, 아까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죠? IPv6은 128비트로 구성되는 거 맞아요? 16진수로 표현하고요, 콜론으로 구분하죠. 콜론. IPv4는 32비트고 점으로 구분하고, IPv6은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캐스트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자, 두 번째, 세미콜론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콜론을 구분한다. 정보사회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정보 격차가 심해져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좋은데 컴퓨터 사기를 치죠? 정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도 많죠. 저희 부모님은 컴퓨터를 안 만져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가시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인터넷 할 줄 알아? 동료들한테 인터넷이 뭔데? 아, 그것도 몰라? 인터넷은 기본이야, 기본. 그러시는 분인데 정작 본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어디 가서 그렇게 전도사 역할을 하거든.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홈페이지를, 야, 홈페이지 만드는데 돈 드냐? 아니야. 힘드냐? 아니야. 어렵냐? 아니야. 만들어봐. 저희 아버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홈페이지인데 뭐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정리만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세요? 최초 공개합니다. 아, 저도 닮아가요, 저희 아버지. 머리 헤어스타일을. 큰일 났습니다. 네.
한국전, 월남전 참전하셨고 뭐 쭉 써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분들 거 이렇게. 저희 아버지 영정사진이에요. 여러 가지. 예. 지금은 이제 집에서 쉬고 계세요. 작년에 이제 심장 수술 때문에 뭐가 좀 힘드셔갖고 쉬고 계시고, 그 전까지는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래요. 이런 걸 하래.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뭘 하래.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관한 거, 월남전에 관한 거, 고엽제에 관한 거. 저희 아버지가 고엽제 환자가 돼서 이제 상용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엽제도 공부했었죠, 저도. 본의 아니게 고엽제를 공부한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고엽제로 인해서 병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를 공부했어요, 저도. 이제 고엽제 전후예요. 고엽제 환자들끼리 모임을 가져가지고 되게 화려하죠. 삐까번쩍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립현충원 여기는 이제 뭐 대전현충원, 뭐 여러 가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여러 가지 있죠. 예. 저희 아버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 가십니다. 상해용사는 여기 가요. 일반 국가유공자는 대전현충원이나 다른 데를 가시는데, 상해용사 국가유공자는 여기 동작동으로 오십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정보 찾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무슨 행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이게 저거잖아요. 월간지게처럼 만드는 건데, 자기네들이 만들지. 저희 아버지가 이런 자료를 가져오시면, 야, 막내야, 네가 만들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착 해갖고 또 올려놔야 돼. 그럼 이제 이거를 아버지 명함에다 딱 새겨놔요. 홈페이지 주소를. 지금 여기 바뀌었는데 옛날 기본 아니고요. 봐, 이게 내 홈페이지에 와서 봐. 컴퓨터도 못해? 이러면서,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예,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사하는 이런 장면들도 이렇게 다 사진 직접 다 찍으신 거예요. 국방부 기자로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다 찍고, 예. 연습하던 장면을 찍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행사도 하고, 뭐 군가도 모아놓고, 예, 뭐 여러 가지. 이게 베트남전에 참전한 그 부대, 기예요, 기. 맹호부대, 백마부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이런 거 만들려고 했으니까, 저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예. 예. 여기 이제 회원들 중에, 같이 이제 모임하시는 회원들 중에, 이제 이렇게 다녀오신 거죠. 그렇게 이제 쭉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만들래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운 건 아닌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격차 차이가 심해져요. 감도되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기도 치고 하는 겁니다. 유대감이 약화돼요. 인간미가 떨어지잖아. 컴퓨터하고 종일 살잖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기차여행을 가는 네 가족이 기차에 딱 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아빠, 우리 어디로 가?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가서 뭐 해? 뭐 할 거야? 대화를 안 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근데 저도 어느 날 기차 타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데 보니까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 우리 애들하고. 너 가면 뭐 할 거니? 뭐 할 거래? 아차, 말로 안 했네. 말로 해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자, 제가 여기다가 로그인을 해놨어요. 로그인 해놨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누군가가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로그인한 정보를. 그래서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죠. 그게 피기배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기배킹. 그 용어를. 이것도 처음 나온 용어예요. 예. 피기배킹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행위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중앙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성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형? 가운데서 뻗어나가는 거야. 서울에 본점이 있고 지방에 지점이 있어요. 근데 본점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지점 꽝 되는 거지. 그걸 성형이라 그래요. 투리는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 지점을 가는데 부산 지점에 가가지고 부산 옆에 마산 지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성형 같으면 성형 스타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 가고 서울에서 마산 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죠? 각각 개별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서울에서 부산 가면 부산에서 마산 가고 그렇게 가자. 서울에서 강릉 가면 강릉에서 태백 가고 이렇게 가자. 그게 투리형입니다. 가지가 나가듯이 이렇게. 근데 어차피 본점에 있는 컴퓨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올수업 될 수 있잖아요. 메시는 뭡니까? 메시는 그물이에요. 그물. 얽히고 설키게끔 하는 거예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연결하면 부산하고 강릉도 연결하고 강릉에서 마산도 연결하고 마산에서 인천도 연결하고 그물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 버스는 뭐냐면 가는 길에 내려다 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에 여기 들리고 어디 들려서 네트워크를 뿌려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면서 뭐 대전도 들리고 뭐 광주도 들렸다가 부산 가면 라인이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처럼. 그러면 가는 길에 지점들을 쭉 연결해 주는 거죠. 성형은 다이렉트로 뻗는 거고. 답은 성형이다 하는 거.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뭐냐 하는 건데, 아까 저희 그 아버지 홈페이지를 보여드렸잖아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컴퓨터 PC에서 만들어요. PC에서 만들고 도메인을 해가지고 도메인에다가 이 자료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 IP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자우편을 보낼 때 첨부 파일 있잖아요. 첨부 파일. 첨부 파일 보내듯이 파일을 전송해줘야 되거든. 그걸 FTP라 그래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서 FTP라고 부릅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공부하려면 반드시 FTP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담당 선생님이 알려주시겠고. 8번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어요.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에 연결한대요. 무선 마우스를 PC 연결한대요.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유선 홈 네트워크를 구성한대요. 뭔 얘기냐 이게지. 자, 여러분 인터넷선 있죠? 인터넷선 있잖아요. 얘를 이더넷 케이블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뒤에 PC에다 꽂는 인터넷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더넷 케이블이라 그래요. 이더넷이라고, 세 번째 이더넷은 뭐냐면 네트워크를 꾸밀 때 유선 네트워크 꾸미는 게 이더넷이에요. 이걸 갖고 꾸미는 거 이더넷. 그러면 다하고 C가 붙어 있죠? 다하고 C는 두 개밖에 없네. 1번과 2번은 땡. 걸러내는 거예요. 아는 거를 위주로. 자, 블루투스는 뭐고 와이파이는 뭐죠? 노트북을 무선 연결할 때 블루투스로 해요? 와이파이로 해요? 헷갈리죠? 그 무선 마우스를 컴퓨터로 연결할 때 블루투스로 연결해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요? 블루투스 들어보셨잖아. 헤드셋 같은 거, 무선 헤드셋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블루투스로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이에요. 블루투스도 무선 통신망입니다. 그런데 이 블루투스는 주로 키보드, 마우스, 뭐 스피커 이런 걸 연결해 주는 게 블루투스고, 와이파이는 통신망을 연결해서 쓰게끔 하는 게 와이파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무선 마우스를 PC 연결할 때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에 연결한다. 이게 뭐예요?
내 노트북은 무선 인터넷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노트북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통신망을 연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무선 노트북이 지원되는 무선 인터넷이 지원되는 노트북인데, 노트북을 가지고 지하철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쓸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와이파이 하죠? 그거는 통신 요금 내는 사람이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요금 내잖아요. 그 내기 때문에 핸드폰 가지고 와이파이를 쓰는 겁니다. SK텔레콤, KT 거를. 그런데 태블릿 공기기라든지 또는 노트북 가지고 지하철에 있는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못 써요. 그때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통신망을 연결해서 얘를 와이파이로 발생을 시켜 가지고 내 노트북을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무선 핫스팟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저기 도봉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노트북 가지고 뭐를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써야죠. 그럼 이 스마트폰에 있는 요금제만큼 와이파이를 돌려가지고 그걸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쓰는 거죠. 방법은 그런데 이것도 해보려면 또 어렵지. 쉬운 건 아니겠지만서도. 예. 블루투스는 그 스웨덴의 그 해적왕, 전설의 왕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9번. 컴퓨터 사용하는 자료 표현 방식이 나와 있는데 비트냐 바이트냐 워드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비트가 4개 모이면 니블이고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 첫 번째 걸렸네요. 첫 번째 보니까 8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돼요. 한 글자, 영어나 숫자 한 글자가 되는 거고, 니블은 4비트입니다. 4비트. 왜냐면 비트는 0, 1, 0, 1로 쓰는 건데 0, 1로 쓰려니까 너무 길어요. 8글자를 표현하기가 너무 길어. 그래서 4글자씩 자르면 16진수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자릿수가 좀 줄어드니까 저장 공간이 좀 줄어들게 표현하기가 수월하게끔, 그래서 니블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4비트다. 8비트가 아니라 하는 거. 워드는 3가지가 있어요.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 하프워드는 2바이트, 풀워드는 4바이트, 더블워드는 8바이트. 그러니까 8바이트니까 64비트고, 풀워드는 32비트고, 하프워드는 16비트고.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라는 거 써보셨어요? 라이브러리라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재미난 말이 있는데, 너는 지금 취업이 하고 싶다? 2층 복도? 아빠는 슈퍼맨이다, 엄마는 원더우먼이다. 아 내일 배움 카드 한도 200만원 챙겨가세요, 이런 얘기네. 예. 날개가 필요하대, 슈퍼맨 원더우먼 하려면. 자, 실제로 보시면 이러한 지금 폴더와 달리 실제로 항목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저장하잖아요. 라이브러리에 들어왔으니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그게 저장하지 않고가 틀린 거네.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기 한번 보세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저장을 했잖아요. 저장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라이브러리라고 불리우는 얘들은요, 실제 문서가 있긴 있어요. 실제 문서가 있는데 내문서도 있고 공용문서도 있거든요. 내문서하고 공용문서 두 개를 문서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문서라는 라이브러리 폴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문서, 공용문서 두 개를 문서라고 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1호, 302호, 303호 강의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는 실습실이라고 칭하자 이거지. 별도의 공간은 아니고 실습실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게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폴더와 달리 실제로 항목을 저장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헷갈려요. 우리가 폴더 안에 들어가면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내 문서가 있고 공용 문서가 있는데 내 문서를 삭제하면 삭제가 돼요? 내 문서는 삭제되는 게 아니죠. 내 문서라는 위치를 뺀다는 거죠. 자, 301호, 302호, 303호를 합쳐서 실습실이라고 칭하는데 이때 301호는 뺄 거야. 그럼 301호는 실습실은 빠지는 거지. 그럼 302호, 303호만 실습실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는 301호라고 하는 거는 폴더예요. 302호는 폴더예요. 그렇죠? 근데 합친 거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서 명칭을 따로 부여하겠다라는 얘기죠.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윈도우 10에는 라이브러리가 있긴 있는데 라이브러리를 표시를 안 해요. 헷갈릴까봐. 써먹지도 않아. 그럼 1번은 뭡니까? 검색 입력 상자가 포함돼서 뭐를 검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검색 기능이지. 라이브러리 기능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작업 표시줄 프로그램 단추에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최근에 사용한 문서를 볼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점프 목록이지. 점프 목록. 여기. 점프 목록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점프 목록. 네 번째는 뭐예요? 자녀 보호 기능이라는 거죠. 자녀 보호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라이브러리 기능은 두 번째가 답이 맞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분명히 라이브러리에 왔단 말이야. 문서라는 라이브러리에 왔는데 여기에서 불필요한 거 있으면 삭제도 하고 제거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항목을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서라는 라이브러리에다 저장한 게 아니라 문서 안에 들어있는 내 문서 폴더에 저장한 거예요. 내 문서 폴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그러니까는 라이브러리 시험에 문제를 내면 되게 헷갈려요. 쓰긴 쓰되 평상시 잘 안 써먹으니까 불편한 거라.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시험에 잘 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턱하니 냈는데 실제로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운영체제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윈도우 7이 좋으냐 윈도우 10이 좋으냐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윈도우 7로 설치하는 게 좋아요? 윈도우 10으로 설치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 전 뭐라고 할까요? 윈도우 10이 좋죠. 그럼 왜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윈도우 10을 이용해서 설치하면 윈도우 10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빨리 작동돼요. 인터넷도 빨리 움직입니다. 컴퓨터 자원도 빨리 관리하기가 수월해요. 이런 거야. 일정한 시간 내에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 윈도우 XP보다 윈도우 7이 좋고, 근데 윈도우 8 있잖아. 윈도우 8 얘는 배렸잖아. 윈도우 8 만들었다가 욕먹으니까 윈도우 8.1 만들었다가 욕을 더 먹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1년 동안 공짜로 마음대로 쓰세요 그랬잖아. 윈도우 10은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윈도우 7 깔려 있으면 윈도우 8 깔려 있으면 자동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써보니까 불편하거든. 왜? 나빠서? 생소해서.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또 하는 거야. 윈도우 10이 설치되고 나서 한 달 이내에는 다시 원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또 설치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원위치 하면 되고. 1년이 딱 지났어요. 그때는 이제 돈 내고 설치를 해야죠. 그때 무료로 업데이트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윈도우 10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윈도우 10 운영체제 성능을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편리성을 따졌단 말이야. 시작 버튼 눌렀더니 뭐가 착 나타났는데
윈도우 8은 이런 게 안 나타났잖아. 에이 불편해. 실제로 불편했고, 윈도우 10은 바탕화면을 딱 봤는데 그럭저럭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윈도우 8하고 윈도우 7하고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시작 버튼 누르면 얘가 또 좀 다르고 불편해. 불편한 거지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불편한 거지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일정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신뢰성이 높으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일괄 처리가 아니라. 우리 11번 문제 보면 나와 있죠? 응답 시간이 빨라야 돼. 즉시 사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운영처의 성능 평가 항목 중에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처음 출제된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정보처리 자격증 시험에는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데서 기본이거든. 근데 우리 커말 자격증은 이런 걸 세밀하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안 나온 건데, 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인쇄 기능.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 인쇄 명령을 딱 걸자마자 자동으로 인쇄가 되게끔 하는 게 기본 프린터고, 인쇄적인 작업 취소할 수 있고, 인쇄하고 있는 것도 취소할 수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100페이지 분량 인쇄를 막 한참 하는데 아빠 나 급한 거 있는데 인쇄하면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잠깐만 하고 중단시켜. 또 인쇄해. 그럼 50페이지 인쇄하고 멈췄어. 그러면 자녀가 인쇄를 마저 해. 그리고 인쇄 다 하고 나면 아빠 나 인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어서 계속. 그러면 마저 인쇄하는 거지. 중간에 취소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5000페이지 인쇄하는데 1페이지 인쇄 명령 걸어놓고 잘못했다. 취소를 못하면 어떻게 돼? 생으로 5000장 찍혀야 되잖아. 말도 안 되지. 취소를 해야죠. 소프트웨어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해설 보면은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데모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벤치마크 테스트는 그 소프트웨어 종류, 소프트웨어 분류는 아닙니다. 밑에 보면 그 번들 위에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벤치마크 테스트는 어떤 걸 기준으로 가지고 테스트하는 걸 벤치마크 테스트라 그래요. 그 소프트웨어에도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를 벤치마크 테스트는 해야 되겠죠. 내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항목,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소프트웨어하고 연관된 것도 되지만 소프트웨어 국한된 거는 아니에요.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말은 돈을 내고 사서 쓰는 거. 한글 2010, MS 오피스, 포토샵, 윈도우 이런 것들은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써보세요 이거예요. 일정 기간 써보세요. 써봤더니 마음에 드네. 포토샵을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돈 주고 사기가 힘드니까 한 달만 써보세요. 그러면 써보고 마음에 드시면 돈 주고 사서 쓰세요. 그게 쉐어웨어죠. 특정 기간 동안 기간을 제한해서 공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개발 회사 1차 테스트 버전이다. 이거는 알파 테스트, 알파 버전이라 그래요. 그 알파 테스트 한 거를 가지고 베타 버전이 나옵니다. 알파 테스트는요, 알파 버전은 전문가들이 테스트해요. 그렇게 테스트한 거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베타 버전이 나오면 베타 테스트는 일반인들이 합니다. 일반인들이 테스트를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사용해 보게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정식 버전으로 판매를 해야죠. 판매를 하든 이제 공개를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버전이 나왔는데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패치 버전이라고 하고. 패치 버전이라고 하고. 번들은 뭐죠? 뭐 사면 끼워주는 거. 마우스를 샀더니 마우스 프로그램을 별도로 주는 거야. 이 마우스를 잘 쓰려면 이 프로그램을 꼭 깔아야 된대. 이런 거.
헤드셋을 샀더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작동이 잘 된대. 그런 걸 번들이라 그래. 끼워주는 거. 모니터 사면 모니터 프로그램을 주거든요. 모니터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걸 번들이라 그래요. 13번의 1번은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모핑이라는 기법은요, 아주 단순해요. 왕자가 개구리로 변했어요. 마법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그 개구리한테 눈물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제 왕자로 착 변하지 않습니까? 이때 개구리 모습에서 왕자 모습으로 서서히 변하지 않습니까? 이걸 모핑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죠. 그 뭐야, 여름철만 되면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이 구미호로 변하는 거, 이런 게 모핑 기법입니다. 시스템 정보에 관한 거, 요거는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볼 일이 없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시스템 정보 가보면 이런 말이 뜨는데, 이때 시스템 요약, 시스템 요약에는 뭐가 나와요? 이 컴퓨터는 윈도우 7이고 뭐 그 다음에 302호 강의실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고, 바이오스는 얼마고, 윈도우 시스템 폴더는 어디고, 그 다음에 표준 시간대는 대한민국 표준 시간으로 되어 있고, 메모리는 8기가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그 다음에 하드웨어 리소스, 메모리는 어쩌고 저쩌고, 뭐 DMA가 어쩌고 저쩌고, IO 어드레스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CD롬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성 요소 중에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이 항목에서 CPU와 저장 장치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저장 장치 있어요, 없어요? 저장 장치 있잖아. USB 메모리도 있잖아. USB 메모리 저장 장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태어나서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해서 가봤는데, 가봐도 이거를 틀어놓고 봐도 문제를 못 맞춘단 말이야. 복잡하니까. CPU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와요. CPU는 빼놓고 다 나온단 말이야. CPU를 제외한 저장장치도 제외하면 안 돼. 이거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런. USB 인터페이스. 여러분 USB 메모리 사용하시잖아요. USB 메모리는 이 컴퓨터에다 127개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꽂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럼 허브를 사서 꽂으면 뭐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핫 플러그인은 뭡니까? 핫 플러그인.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게 핫 플러그인이고,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죠?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된다, 작동이 된다라는 말이고, 이때 USB 3.0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2.0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색깔을 잘못 명시해 놓은 것 같아요. USB도요, 직렬입니다. USB도 직렬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직렬 포트라고, 여기 지금 책에서 말하는 직렬 포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컴퓨터 뒷면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얘가 직렬 포트예요. 요 직렬이 뭐냐면, 요 분홍색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건 병렬 포트고요. 핀이 돌출되어 있는 건 직렬 포트인데, 과거에 마우스를 꽂았던 자리, 그리고 PC 통신할 때 사용하던 모뎀을 연결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컴퓨터들은요, 직렬 포트가 2개가 있어야 돼요. 마우스를 꽂아야 되고 모뎀을 꽂아야 되니까 포트가 2개가 있어야 돼요. 포트 하나만 있으면 마우스만 꽂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후에 요게 나왔어요. PS2가.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여기다 연결하자. 저는 직렬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모뎀만 꽂고. 그러다가 이제 USB가 나왔죠. USB도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직렬 포트예요. USB도 직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가 빠르다라고 말하는 거는 얘도 직렬이지만 과거에 흔히 말하던 이 직렬보다는 빠르다. 당연히 빠르죠. 이거 꽂혀있는 컴퓨터 거의 없어요. 지금은. 우리 있나? 없어요. 간혹 어느 센터에 가보면 컴퓨터는 최신인데 직렬하고 병렬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삼성에서 재고 떨구려고 그렇게 조립해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용산에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레지스터가 뭐라 그랬죠? CPU 내에서 처리되는 결과를 그때그때 기억해주는 임시기억 공간이라 그랬어요. 임시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죠, 당연히. 그러나 속도는 어때요? 가장 빠르죠. 저장 장치 중에서는 레지스터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SRAM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DRAM이 빠르고. 근데 SRAM도 DRAM도 다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죠. 18번 문제. 포맷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전에 플로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포맷을 해서 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디스켓을 한 박스 사오면 일일이 플로피 디스크 꽂아가지고 포맷을 해야 돼요. 포맷을 하면 이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끔 기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샀을 때 포맷하는 작업을 하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서부턴가 플로피 디스크를 구매하면 포맷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하드 디스크도 포맷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USB 메모리를 사던 하드디스크 외장하드를 사던 간에 포맷되어 있어 나와요.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 그럼 그냥 바로 연결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랙은 원형을 말하고요. 섹타는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피자를 쪼개듯이 부채꼴로 쪼개지 않습니까? 그걸 섹타라고 부르고, 운동장에 뜀박질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동시에 뛰지 않습니까? 트랙이 있잖아요. 안에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랙과 섹터를 초기화하는 거를 포맷한다 그래요. 그렇게 포맷을 하면은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파일 시스템 종류에는 보여드릴까? 자, 포맷이라는 명령을 걸면 파일 시스템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포맷할래? 저렇게 포맷할래? 물어봐야죠. NTFS로 포맷할래? 뭐로 포맷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문자 파일, 영상 파일, 데이터 파일 관리하기 위한 기능인 파일 시스템이 아니고 포맷하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PC에서만 사용할래? 스마트 기기도 같이 사용할래? 뭐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포맷을 하면 내용이 다 지워지죠. 포맷을 하면 다 지워져요. 제가 이제 예전에 남의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다가 졸면서 포맷을 잘못했어요. 새 하드를 포맷해야 되는데 기존의 하드를 포맷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포맷한 자리에다가 윈도우를 새로 싹 깔고 이제 아침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했더니 데이터는 어디 있죠? 그러더라고요. 데이터? 모르죠? 봤더니 하드는 두 개를 꽂아 놨는데 하나는 새 하드고 하나는 깨끗해요. 본래 새 하드에다 윈도우를 깔고 해야 되는데 기존 하드를 포맷해 버린 거예요.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사진이 한 10만 장 있는데 사진 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요? 하드를 떼어가지고 제가 복구해 올게요. 돈을 내서라도 복원을 해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일을 꼬박 날밤을 새면서 12만 개 사진을 복원했어요, 제가.
그 이후부터는 누가 컴퓨터 좀 봐달라 그러면 할 줄 몰라요 그랬었어요. 하도 지어가지고 그때 막 졸면서 하는 바람에. 근데 포맷을 한 것도 다 살려내요. 살려냅니다. 다 해요. 하드디스크가 다 뭐 용광로에 들어가 녹지만 않았으면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불탄 노트북도 다 복구하고 하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파일을 삭제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막 삭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공부하는 자료들이 들어있으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거 다 제가 내 문서 안에다 다 넣어놓거든요. 그럼 담당 선생님이 보시고 삭제하시든 말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 안에 가보면 템프라는 폴더가 있어요. 템프. 이 안에 있는 거는 다 지워도 돼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템프라는 폴더에 들어있잖아요. 템프. 템포러리의 줄임말, 임시. 이 폴더에 있는 거를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지워도 돼요. 그리고 tmp라고 되는 파일도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tmp 파일을 삭제했더니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윈도우가 사기친 거예요. tmp는 삭제해도 되는 거예요. temporary, 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exe는 실행 파일입니다. 아래 한글 파일, 한컴 타자 연습 파일은 다 exe로 되어 있어요. 이거 삭제하면 큰일 나죠. INI는 초기화 파일이 들어있어요. 초기치 파일.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초기 값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런 값이 저장되는 거고. 시스템 파일이고 SS는 이런 걸 함부로 제가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작동이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템포러리 파일은 지워도 된다. 20번. 모니터 전원을 켰는데 전원은 들어와, 불은 들어왔는데 화면이 하얗게 돼. 백화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고장난 거예요. 전원 코드에 문제가 생기면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픽 카드라는 안에 드라이버 장치가 있어. 장치 안에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겼다. 드라이버는 하드웨어를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여러분 프린터를 사시면 프린터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프린터 드라이버라 그래요. USB 메모리 꽂으면 드라이버가 작동이 돼서 USB를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를 샀는데 그래픽 카드가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요 화면은 나와요. 선명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화면은 다 떠요. 해상도에 문제가 생기면 글자가 막 깨져서 나오기는 해요. 글자가 깨져서 막 흔들려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백화현상은 화면에 그냥 횟가루 칠한 것처럼 하얗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드가 깨진 거예요. 모니터 자체가 회로가 고장난 겁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모니터 백화현상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추측으로 봤을 때 저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렬은 뭡니까? 정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왜 정렬하는 거예요? 순서도 나열하려고 정렬하는 거지 뭐. 이름 순서대로 뭐 날짜 순서대로 키 순서대로 성적 순서대로 이렇게. 예. 그런데 내림차순은 뭡니까? 큰 게 위로 작은 게 아래로. 그럼 이전 날이 커요? 최근 날이 커요? 어제가 커요? 오늘이 커요? 날짜는? 오늘이 크죠? 오늘이 위로 올라가야지. 내림차순은 큰 날짜가 큰 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크잖아요. 날짜가.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위로 올라가고 어제가 내려가야지. 근데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 순서가 아니지. 최근 날짜가 위로 올라가는 게 내림차순이지. 혼동하시면 안 돼 이거.
22.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나머지 셋과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수식이 뭐냐요? 사과나무 평균 구하는 겁니다. 사과나무 평균. 자,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이 d-average 함수를 이용하면 이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는데 종류가 사과나무니까 18, 10, 10이니까 38이지 않습니까? 38을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38을 3으로 나누니까 12.6666 들어갔는데 int를 만나면 뭐가 돼요? 12. 12가 되는 거예요. 자, d-average 똑같죠? d-average 똑같죠? 12.666 트렁크 만나면 어떻게 돼요? 12. 소점을 잘라버리는 게 트렁크니까. 그런데 라운드를 걸면 어떻게 돼요? 반올림 아래 반올림. 12.6을 반올림하면 뭐가 돼요? 13. 13. 그러니까 세 번째는 13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라운드 다운이니까 자르는 거잖아요. 절사. 그러니까 12. 그래서 답이 라운드가 틀렸다. 라운드가 답이 다르다라는 얘기지 뭐. 만약 12.3이었다 그러면 딱 12가 되는데 12.6이 되는 바람에 13으로 가는 애가 하나 있고 다 12로 내려가는 애가 있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 해설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이런 문제는 재밌어요. 그 함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d-average를 모르면 12.666이라는 걸 모르면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엑셀 메뉴에서 보세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뭐 있나 보세요. 그림, 클립아트, 도형, 스마트아트, 스크린샷. 워드아트는 어디 있어요? 워드아트는 여기 있는데 텍스트 그룹에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아니고 텍스트 그룹에 가 있어요. 워드아트는. 아, 치사하지? 이런 걸 시험에 내고 앉아 있으니.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같은 거. 워드아트는 글자를 쓰는 거니까 텍스트 그룹에 가 있는 거고. 그게 약간 달랐다. 24번. 이건 뭡니까? 아,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건, 이런 조건 없어요. 근무기간이 나이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조건을 걸 때는 좌우로 펼치는 겁니다. 좌우로 펼치는 거예요. 상하로 펼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같은 줄이면 뭐다? 뭐뭐이면서. 다른 줄이면 뭐다? 뭐뭐이거나. 지금 15년 이상이면서 그랬잖아. 이면서. 그러니까 같은 줄에. 이거나 그러면 다른 줄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25번. 여기 지금 조건이 뭐냐면은요. 예? 2번하고 4번이요? 이거 근무기간하고 나이가 이거? 이런 조건은 만들 수가 없다고. 항목이 위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로로 나와야 돼. 가로로. 항목 이름은 옆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나열하는 경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엑셀에서는 조건을 쓸 때는 무조건 항목을 가로로 펼쳐놓으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래서 여기다가 뭐 홍길동 일찜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쓴 거야.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 여기에 홍길동 일찜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안 돼요. 다음에 분석을 못 해요. 통계를 못 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입력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작업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음에 분석하려고 하니까 분석이 안 들어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그럼 그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복사, 선택하에 붙여넣기 들어가서 행렬을 서로 뒤바꿔야 돼. 그럼 바뀌어. 수십 개, 수많은 파일들을, 수많은 시트들을 다 수작업으로 바꿔놔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도 했어. 합계 평균도 내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맥힌 거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확 동맥경화 걸린 거야. 이제 맥혀버린 거야. 더 이상은 해결이 안 돼. 그럼 이제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고 오시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환하는 데만 이제 막 하루 종일 하는 거지. 복사, 붙여넣기, 선택하기, 붙여넣기 해서 행렬 바꾸고. 그러니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항목은 무조건 가로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럼 뭐 3, 4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제외시키고 마면 돼. 커마를 읽어, 암무게. 보세요. 이름이 항상 가로로 돼 있잖아요. 항목 이름이 가로로 나열돼 있잖아요. 이때 뭐라고 써 있냐면 고유 데이터가 몇 개 있네. 고유 데이터가. 그럼 보세요. 성명 이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인데 성명이라는 글자까지 8개가 있고요. 커마를 읽어 한 번씩 나왔죠. 합격 불합격은 중복돼서 나왔죠. 그러면 고유적인 데이터는 몇 개 있어요? 10개네. 10개. 여기 8글자하고 여기 한 글자, 두 글자니까 합이 10글자지. 불합격, 합격은 중복된 거니까 고유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만약 중복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뭐예요? 합격이라는 글자와 불합격이라는 글자는 중복돼 있죠. 그럼 2개 나오는 거죠. 10개.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 문제도. 찾기 바꾸기. 수식도 찾을 수 있고 메모 안에 텍스트 찾을 수 있고 다 찾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옳지 않은 거 찾을 수 없다는데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기서 홈에 가서 뭐 여기 찾기 있잖아요. 찾기. 거기 가면 다 찾는다니까. 메모에 있는 것도 찾을 수 있고 값도 찾을 수 있고 수식도 찾을 수 있고 다 찾아요. 근데 여기 찾을 수 없다고 됐잖아. 메모 찾는다고. 바로가기 키, 컨트롤 C 이런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가 뭐 있어요? 엑셀에서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D, 컨트롤 F, 뭐 컨트롤 X, 컨트롤 뭐 U, I, X, 뭐 W 다 있잖아. 웬만한 컨트롤 Z도 있잖아. 그럼 그걸 지정할 수 없으면 뭐 쓰라고? 컨트롤 A, B, C, D, Z까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하면 다 작동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바로가기 키를 지정해버리면 매크로가 우선이지 바로가기 명령으로 지정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지정합니다. 네. 계열의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 계열. 차트에서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영어, 수학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순서를. 그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바꿉니다. 28페이지에 해설이 없네. 현상 샘플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중간과 기말을 순서를 바꾸면 돼. 이렇게. 그럼 기말이 올라갔잖아요. 여기는 중간이 먼저 기말이 나중인데 여기는 뭐야? 기말이 먼저 나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다?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기말을 다시 내려. 그럼 기말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기말을 올려. 그럼 기말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거를 블럭을 잡아서 이름을 정의해주면 첫 줄. 그러면 A002, A005, B010은
코드 번호나 이름으로 들어가고, 복사용지, 프린터 잉크, 견출지는 품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얘는 규격이란, 얘는 단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사이사이에 빈칸 들어있잖아요. 빈칸 들어가면 여기 품명이라고 써있잖아. 품명. 분명히 품명이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품 밑줄 명하고 들어가지. 붙어서 들어가진 않아요. 차트. 차트를 만든 데이터를 선택하고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품명하고 수량하고 그리고 뭘 눌러? F11번 누르나? F11번 눌러야 차트 시트로 만들어지죠. 이 책대로 한다면 Alt F1번 누르면 왜? Alt F1번 누르면 여기 만들어지고 현재 시트에 만들어진 게 Alt F1번 누르고 F11번 눌러야 별도의 차트 시트로 생성되고. 그거는 메모하시면 돼요. F11번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로 생성된다. 몇 개만 외워두면 뭐 그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이거는 무슨 차트입니까? 방사형 차트. 가운데를 기점으로 펼쳐지는 거죠. 여러 개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게 XY 좌표야? 하나의 계열로 보여줘요.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산형 설명을 해주고 있다네. 분산형. 분산형이 그렇게 써 있어요. 분산형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예를 들면은 여기 원체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나서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분산형 여기 있네. 그렇죠. X, Y 축으로 해서 흩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이게 분산형이에요. 이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방사형 얘기는 아니다. A1 셀에다 놓고 개발도구 상대 참조로 기록을 했어요. 그럼 상대 참조로 뭐를 했습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를 했대요. 그러면 C3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 요 그대로 여기로 옮겨가면 돼요. 그러면 성적 현황이라는 글자는 얘 오른쪽 D 세 번째에 나타나요. D 세 번째. 절대 참조로 기록하면 어디다 두더라도 명령을 걸면 요대로 나오는데, 상대 참조는 A 첫 번째를 기준으로 이 글이 들어갔으니까 C 세 번째를 기준으로 두면 어떻게 돼요? C 세 번째 기준으로 두면 얘 오른쪽에 성적 현황이 들어가고 얘 밑에 학과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상대 참조는. 이거는 D3가 들어가는 게 맞죠. 우리 해설에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설명만 해놨네. 이건 뭡니까? A 학점이 몇 명이냐, B 학점이 몇 명이냐, C 학점이 몇 명이냐 묻는 거죠. 그럼 카운트 if 써야 되겠네. 썸이프는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 이때 자동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달러가 들어가야 되죠. 달러가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만 계산할 땐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지만, 얘를 하나 A 학점을 계산해서 자동차가 쫙 내리면 B 학점, C 학점도 개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B의 세 번째부터 이 B 여덟 번째 이 참조 영역이 달러가 들어가야죠, 당연히. 이런 거 틀리면 아까워. 속상한 거죠. 페이지 설정.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부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문제를 한번 보세요.
눈금선에 가면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나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뭔데? 페이지 설정이라는 것이죠. 페이지 설정. 근데 여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눈금선이나 페이지 설정에서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행렬 머리글 설정하는 거 있어요? 머리글 편집하는 거 있잖아. 근데 행렬 머리글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ABCD 나오게 할 거냐? ABCD 나오게 할 거냐? 나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셀에 설정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대로 설정할 수 있다. 어디서 합니까? 메모. 문제가 이상하다? 아, 인쇄형을 설정할 수 있다? 보기가 달라진 거죠? 보기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이건 됐는데. 그 다음에 10%에서 200%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400%까지 가능하고요. 400%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가 맞는 말이죠. 보기가 여기 좀 다르죠? 그렇죠? 인쇄형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설정할 수 없죠. 왜냐면 페이지 설정,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는 페이지 설정하고 달라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가면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인쇄 영역 설정을 못해요.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게 아니라 인쇄형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에서는 안 되고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에서의 인쇄 페이지 설정에서는 가능하고, 그게 좀 다르게 설명된 거죠. 35번 12.8, 13.8 그럼 14.8이고 13.8을 쭉 드래그하면 13.8 복사되고 AB 다음엔 뭐예요? AB 다음에 AB지 뭐. AB 다음에 C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 그럼 기억 니은 다음엔 디귿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알파벳이 순서에 따라서 자동 채우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알파벳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니까 자동 채우기 기능하면 A 다음에 B 두 개를 묶었으니까 다음에 C일 거다라는 편견은 빼야 된다. 많이 틀려요, 이것 때문에. AB를 블럭 잡아서 하면 AB 복사가 돼요. 제목 표시줄. 화면 상단의 제목 표시줄은 현재 작업상, 그거는 작업 표시줄이지. 제목 표시줄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파일명이 나오는 거지. 밑에는 작업 표시줄이죠. 밑에 상태 표시줄. 밑에 여기 밑에 우리 작업을 하면 현재 준비 상태에 있는지 뭐 몇 %인지 이런 작업 표시줄 밑에 보잖아요. 상태 표시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상단에 있는 건 제목 표시줄이죠. 상단에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파일명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틀린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해서 수량을 예측한대요. 즉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뀌는 건데 출력을 건드리고 싶다 이거지. 출력을. 그럼 목표값 찾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문제 뜻이 그런 거예요. 자, 연도가 중복되는 걸 찾으래요. 그럼 8월 2일 두 가지 빠지고 8월 3일 하나 빠지니까 몇 개 남아요? 8월 2일 거 하나 하고 8월 3일 거 하나 하고 두 개 남겠지 뭐. 그렇죠? 이게 뭘까요? 계산해 보자고요. 라지 A의 두 번째부터 A의 9번째 중에 이 번호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게 뭡니까? 요 함수에 의하면 요 번호 중에 네 번째로 큰 거는 8, 7, 6, 5네. 5.
5. 맞죠? 그럼 그 5에 해당하는 A의 두 번째부터 F 9번째까지의 다섯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학 점수네? 5에 해당하는 게 88이네? 5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게 88이잖아요. 그것도 정확히 일치니까 88. 틀 고정. 틀 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하죠. 그럼 이제 드래그 하더라도 저 위에 줄, 틀 고정한 위쪽으로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틀 고정을 취소할 때는 단지 틀 고정에 가서 취소를 해야 되고, 창을 나눴을 때는 이 나눈 거를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는 거지. 틀 고정이 아니라 나누기 했던 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취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틀 고정하고 창 나누기를 교묘하게 섞어서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